그리고 얘는 왜 쉽냐면 내가 문제를 틀려도 다른 곳에 영향을 안 받아요. 하지만 앞으로 할 애들은 어느 한쪽을 틀리면 다른 곳에 영향을 다 줘요. 그렇죠? 특히 이제 5장에서 할 애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또 강사로서 이런 말 하면 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뜨거운 맛을 5장에서 봐요. 뜨거운 맛을. 응? 에이, 인게 있어. 지금 말 못해. 다 왔어. 예. 예. 아니, 5장에서요, 5장에서 이게 우리가 회계하고, 장부하고,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차이 나는 걸 조정하는 서식을 할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죠? 자, 보실게요. 그건 나중에 하고. 네. 거긴 여기보다 회차가 더 많아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하고 세법에서 공과금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공과금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공과금은 전기요금 같은 거지만, 회계나 세법에서의 공과금은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에요. 자, 일단, 세금이에요, 세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은 원칙이 비용일까요? 자산일까요? 사유출일까요? 원칙이. 세금은 대부분. 비용이죠, 비용.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멈춰놓게 했구나. 자, 여기 대부분의 조세는 단기송금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비용인 세금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민세 있죠. 그 가끔씩 여러분들이 해당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가 사업장이 있으면 또 거기에 있는 주민세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는 그냥 다 비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저께 풀었던 뭐 재산세가 만약에 대표이사가 내야 될 재산세인데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건 당연히 상여. 그렇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게 종합 부동산세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시면 내는 세금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요게 좀 잘 나오는 세금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산인 세금은 이미 회계 시간에 많이 배웠죠. 대표적인 우리가 자산이 돼야 될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취득세고요. 뭐 관세는 낸 적은 없어요.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내면 당연히 자산 잡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 유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게 있어. 사회 유출 뭐냐? 자, 법인세가 사회 유출이에요. 곧 설명할 거예요. 사회 유출인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외워주세요. 뭐냐면 법인분 지방소득세하고요. 농어촌 특별세 있죠. 이 얘네들이 어디에 딸려진 세금이냐면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네, 요 법인분 지방소득세 딸려진 세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본래의 세금에 딸려진 세금을 부가세라고 해요. 근데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는 동등한 관계. 근데 부가세는 뭐냐면 종속적인 세금이에요. 즉 법인세에 딸려진 세금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 법인분 지방소득세 10%,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그냥 듣고 버리세요. 됐죠? 듣고 버리세요. 우리한테 안 중요하니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조세특례 제한법 쪽에서 감면을 받으면 감면 좀 받았으니까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기여 좀 해줘 라고 해서 때리는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라고. 아무튼 법인세에 딸려진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종속적인 세금인 부가세는 뭐처럼 세무조정하시면 되냐면 본래의 세금인 법인세처럼 세무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하실 때는 종속세는 본래 세금처럼 봐요.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나오면 법인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죠? 자, 그리고 가산세는 뭐 되시겠죠? 가산세는 이거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맞죠? 근데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제가 사회유출은 순자산이 감소한 걸 대부분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사회유출의 정의가 실제로 이래요. 뭐냐면 순자산이 감소했어요. 순자산이 감소했는데 우리가 부당한 유출뿐만 아니라 그냥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실제로는 사회유출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부당하니까. 하지만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장부에서 송금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의 정의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냥 시험 목적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법인세가 사유출이다라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세무 1급에서 사회유출로 할 게 대부분 다 부당한 유출이어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좋은 말을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해요. 법인세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보실게요, 여기. 자, 그럼 우리가 법인세든 이런 것들 다 차변에 우리 비용 잡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법인세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한다면서요. 맞죠? 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지는 설명드렸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송금으로 처리한 걸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 유출의 정의예요, 실제로는. 대부분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사회 유출 중에서도 뭐로 소득 처분해야 되냐? 귀속자가 국가잖아요. 그렇죠? 국가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 암기에 분명 여기서 막 여러분 짜증날 거거든.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알죠? 그 여러분들 슬픈 눈망울을 보면 제가 힘들어. 알죠? 그냥 단순 암기 제발 플리즈. 넘어갈게요. 무시해야지. 자, 여기 자, 무시할 거예요. 아까 다 했던 거요. 자, 이제는 공과금 하겠습니다. 자, 공과금도 대부분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공과금이 꽤 어려운 공과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특별한 이름의 공과금들은 공과금의 뜻을 외우셔야 돼요. 뜻은 아니고 외워주셔야 돼요. 공과금의 이름에 따라서 얘가 비용인지 자산인지 사회유출인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뭐냐? 자, 단기송금 비용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공과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처음 보시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란 얘기예요. 알죠? 자, 일단 교통유발 부담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냐? 스타필드 가보셨죠? 저기 어디지? 화서요? 화서 쪽? 맞나요? 화서요? 스타필드. 그쵸?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갔었었는데 왜 웃어요? 갔었어, 여러분들. 아무튼 뭔가 갔었어. 자, 저는 가면 안 돼요? 갔었어. 아니, 저요? 엄마랑. 자, 엄마랑 갔어요. 자, 갔는데, 사례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들.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맞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사람이.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정비하시고, 경찰관 분들 있잖아요. 교통 혼잡을 야기하니까 교통 정리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스타필드라는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유발이 됐죠. 그러면 그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공과금을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해요. 그랬죠. 그러면 스타필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저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냥 교통 혼잡 때문에 우리가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송금으로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야,
우리 이런 것들 정리하는데 경찰관 분들 많이 힘들다. 맞죠? 그거에 대한 일부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아셨죠? 이 정도로만.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요, 여러분들이 그 가구 같은 거 버리실 때 뭐 붙여서 내요? 스티커요. 그걸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암기. 이것도 내가 잘못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부담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경유나 아니면 우리가 백화점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되게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죠? 이산화탄소라는 이런 것들 많이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공과금이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 여러분들 누가 하는 거냐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지자체가 빡시니까 너희들도 일부 부담 좀 하라라는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맞죠? 그러면 환경 오염 물질을 여러분들 배출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이든 환경 개선 부담금이든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암기하실 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패시지만 다른 패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게 폐수 배출 부담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나쁜 놈, 나쁜 놈. 맞죠? 폐수를 무단 방류해가지고 우리 고기들이 힘들하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똑같은 교시지만 여긴 없어요. 똑같은 교시지만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벌과금 내는 건 그건 기타 사유출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교시지만 교통 유발은 그냥 여러분들 혼자 일으키는 건물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고 교통사고는 낸 거잖아요. 그걸 송금으로 인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또 구분하실 게 뭐냐? 우리가 협회나 조합에 내는 일반적인 회비들 있죠? 그 단체가 유지되려면 한 달에 회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송금 인정해줘요. 다만, 특별한 회비 있죠? 여기요. 협회나 조합에 지출하는 일반 회비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내는 회비를 특별회비다라고 해요. 요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암기, 단순 암기예요. 암기하시고 시험에 줘요. 괜찮아. 우리 시험엔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자산이 돼야 되는 공과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토지 재개발이라고 하죠. 토지를 개발할 때요. 그 개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투기 과열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토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에 대해서 물리는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응?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은 건물이 되겠죠. 재건축을 했어요. 그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이익은 조합원들이 여러분들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과열을 방지해야 되니까 이익을 본 조합원에 대해서 물리는 공과금을 재건축 부담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시험 목적상 토지와 관련된 공과금, 건물과 관련된 공과금이니까 자산돼야 된다.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알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발부담금 하고 재건축 부담금 암기. 있죠? 요거는 토지 개발, 건물 재건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도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시험이 얘네입니다. 자, 하면. 자, 그럼 자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산.
자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회사가 비용 잡아요. 시험에서는. 회사가 비용 잡는데 세법은 자산이니까 송금, 불산입 돼야 되겠죠. 송금, 불산입이고 세법은 자산이 돼야 되니까 자산이 세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자산 돼야 될 걸 회사, 특히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을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 세금과 공과 잡았다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럼 송금, 불산입, 유보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제대로 할 거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있어요. 알죠? 우리 시험은 있다. 자, 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우리가 벌금, 과료, 과태료, 가상금 얘네들을 벌금 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금 등에 해당되는 애들은 부당한 유출이니까 사유출이에요. 하지만 벌금 등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국가 등에게 내는 거니까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에요. 알죠? 주로 뭐에 해당되냐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과금, 가산금, 벌금. 알죠? 요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벌금이 아닌 건 주로 뭐냐면 법 위반은 아니에요. 알죠?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 연체. 여러분들이 은행에 이자를 연체했대요. 그럼 연체하면 벌금 내라고 고스 날라와요. 벌금. 이렇게 날라오진 않아요. 연체. 예.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라는 거면 니들끼리 법 위반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체. 그러니까 연체, 지체. 요런 말 들어가면 주로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주로 개인들끼리 계약 위반한 거예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라는 겁니다.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건 얘는 송금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딱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 단순 암기. 우리 일반적으로 연체하면 벌금이 아니거든요. 근데 건보료는 연체하면 벌금 등에 해당이 된다라고 법에 있어요. 알죠? 단순 암기. 그래서 원래 연체나 지체는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건보료만 연체하게 되면 이건 벌금이다라고 법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해 두세요. 이거는. 자, 끝났어요. 자, 끝났고요. 자, 이제 입력하는 방법만 설명 잠깐 할게요. 450페이지에 이거 회차를 못 바꿨네. 여기 페이지를 못 바꿨어요. 450페이지에요. 자, 여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요, 단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불러오기를 무조건 먼저 활용하세요.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걸 다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러오기를 눌러요. 제발 불러오기부터 하는 건 좀 외워줘요. 가끔씩 불러오기를 까먹으시고 다 막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시간이 10분이나 걸리면 막 이렇게 죽을게. 입력 큰일 나. 그거 보면 진짜 어떡하지? 그거 외워줘요. 그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표 자료 불러오기가 떠요. 알죠? 뜨면 날짜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세팅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확인을 누르시면 우리 시험과 똑같이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걸 다 불러올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주진 않아요. 사람 죽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하시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송금 불산입 표시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 보시면 회사가 전부 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잡거든요. 비용 잡으니까 여기에서는 금액이 잘못되진 않아요.
금액이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건 송금 산입은 없어요. 우리 시험 목적상. 왜냐하면 회사가 비용 잡았어요. 회사가 비용 잡았는데 송금 산입이 나오려면 금액이 잘못돼야 된단 말이에요. 금액이 잘못되진 않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다 송금 불산입이네만 표시해야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보시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불러온 게 이번에 산재보험료 낸 거 있죠? 회사가 산재보험료 낸 걸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불산입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사례. 자,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있죠? 요거를 회사가 세금과 공과 처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세 번째. 그럼 요거는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 인정해요? 불성입이란 말이에요. 가산세는 벌금 등에, 아니, 가산세는 법을 위반해서 여러분들 세법 위반해가지고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걸 송금으로 인정하면 큰일 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 표시를 요 30만 원 쪽에 해야 된다라는 거 찍고, 맞죠? 찍을 때 여기에 1번이 있어, 1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내용, 거래 내용과 거래 내용을 보고 송금불산입에 해당되면 여기 라인 맞춰가지고 1111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조정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한다라고 했죠. 원래는. 근데 해당 서식마다 작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전부 다 조회할 수 있고요. 해당 서식에서 조정 등록은 해당 서식에 있는 세무조정밖에 안 띄워요. 아니, 나중에 보여드릴게. 아시죠? 그래서 조정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요. 끝. 같이 해볼게. 같이. 곧 실기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실기를 할 건데, 좀 여러분 안타깝게, 뭐가 좀 안타깝냐면, 안타깝게, 아직, 아까 우리 저번 주에는